여러분의 예민함이 나를 찌르는 칼날에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승화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그 어떤 평범한 삶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풍요로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직장 동료의 가벼운 농담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혀 퇴근 후에도 몇 시간째 그 의미를 곱씹으며 괴로워하는 밤 말입니다. 깊은 밤, 온 세상이 고요한데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냉장고 소음이나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귓가를 때려 며칠째 잠을 설친 적은 없으신가요? 주변 사람들은 너는 왜 그렇게 유난이니? 좀 무던하게 넘어가 봐라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집니다. 마치 나만 피부가 한꺼풀 벗겨진 채 세상의 거친 바람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것 같은 기분. 나만 잘못 태어난 것 같은 그 지독한 소외감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동안 남모를 예민함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고달픈 세월을 견뎌오셨습니까? 그 아픔을 제가 오늘 온 마음을 다해 위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민한 사람을 가리켜 까칠하다거나 상대하기 피곤하다며 부정적으로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만 명의 상담을 통해 만난 예민한 분들은 사실 누구보다 세상을 아름답게 볼 줄 알고 길가의 핀 작은 풀꽃 하나에서도 우주의 신비를 찾아내며 타인의 슬픔에 자기 일처럼 눈물 흘리는 지극히 따뜻하고 섬세한 영혼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영혼에 달린 안테나가 남들보다 수만 배는 더 높이 솟아 있어서 남들은 듣지 못하는 세상의 미세한 진동과 잡음까지 모조리 잡아내다 보니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지치고 타버린 것뿐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격의 결함이나 정신적인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이 남들보다 훨씬 정교하고 높은 주파수를 가진 고해상도 안테나를 타고났다는 증거입니다. 남들이 흑백으로 세상을 볼 때 여러분은 수만 가지의 색채로 세상을 느끼고 있는 것이니 그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가 심하겠습니까? 사주명리학에는 이렇게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날카롭고 섬세한 기운을 가진 분들을 설명하는 특별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귀문관살과 현침살입니다. 이 이름들을 들으면 왠지 무섭고 불길한 예감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신이 문을 드나든다는 귀문관살, 뾰족한 바늘이 사방에 꽂혀 있다는 현침살. 실제로 과거의 낡은 사주 책들에서는 이 기운들을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몸이 아픈 흉한 기운이라며 아주 나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농경 사회였던 옛날에는 그저 묵묵히 밭을 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무던한 성격을 최고로 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기운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재탄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저주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을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신의 감각이자 천재적인 재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칼은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최고의 요리를 만들지만 다룰 줄 모르는 아이의 손에 들리면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왔던 한 30대 여성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불면증과 결벽증에 가까운 강박 때문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의 작은 수군거림도 자신을 비웃는 소리처럼 들려 소스라치게 놀라고 누군가 옆에만 있어도 기가 다 빨려 나가는 것 같아 늘 화장실에 숨어 울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주를 펼쳐보니 귀문관살과 현침살이 마치 횃불처럼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서 스님, 제 사주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저는 왜 평범한 사람들처럼 무디게 살 수 없는 걸까요? 죽어야만 이 고통이 끝날까요? 라며 통곡하더군요. 그분은 자신의 예민함을 오로지 자신을 핥히고 찌르는 용도로만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사주에서 아주 희귀하고 강력한 성공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그 날카로운 기운이 향해야 할 곳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정밀한 창조의 도구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민함은 사실 남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감춰진 진실을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기운을 감각하는 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고통받았던 이유는 그 거대한 선물을 다루는 방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날카로운 칼날에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먼저 베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칼자루를 제대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밤마다 괴롭히던 그 불면증과 예민함이 어떻게 인생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돈과 명예를 부르는 황금 열쇠가 되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섬세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예민함 속에 감춰진 거대한 신의 무기가 이제 곧 세상 밖으로 그 위용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반전의 드라마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지요. 예민한 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차원을 넘어선 나만 이상한 사람 같다는 지독한 소외감과 자기 불신입니다. 여러분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상사의 미세하게 떨리는 눈썹이나 평소와 다른 목소리 톤을 남들보다 0.1초 먼저 포착해냅니다. 친구의 가벼운 농담 속에 섞인 아주 미미한 가시 돋친 어투도 여러분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웃고 넘겨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니?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그 수만 가지 정보를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그 정보들을 분석하고 의심하며 결국 모든 화살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서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사회성이 떨어질까? 라는 자책의 늪에 빠지는 것이지요. 이 정신적 고립감이 극에 달하면 어느 순간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되고 결국 세상과 문을 닫은 채 자신만의 어두운 동굴 속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사주의 현침살이라는 기운을 가진 분들은 이 고통이 신체적인 통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침살은 글자 그대로 사주 속에 날카로운 바늘이나 칼 같은 기운이 박혀 있다는 뜻인데 이 기운은 밖으로 향하는 공격성이 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향해 쏟아집니다. 이분들은 지독한 완벽주의자들입니다. 남들은 보지도 못하는 자신의 아주 작은 실수, 부족한 점 하나를 발견하면 그것을 바늘로 찌르듯 후벼 파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과거의 기억을 수만 번 되새김질하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이 예민함의 바늘은 때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에게 날카로운 독설로 튀어나가기도 합니다. 본의 아니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자신을 바늘로 찌르는 잔인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현침살을 가진 이들에게 인생은 그 자체가 날카로운 가시밭길을 맨발로 걷는 것과 같은 고행이었습니다. 귀문관살이라는 기운은 한 단계 더 깊은 정신적 집착과 불안을 몰고 옵니다. 마치 현실과 환상의 경계선 위를 위태롭게 걷는 것처럼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힘입니다. 귀문관살이 있는 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나 감정에 꽂히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뇌가 멈추지 않습니다. 남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사소한 디테일에 목숨을 걸고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풀리지 못하면 심각한 불안장애, 불면증 혹은 환청과 같은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남들이 망원경으로 넓은 세상을 대충 훑어볼 때 여러분은 현미경을 들고 미생물의 움직임까지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니 뇌는 단 1분도 쉬지 못하고 풀가동되며 몸은 늘 만성 피로와 신경성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여러분을 변덕스럽다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하니 마음 둘 곳 없는 여러분의 영혼은 갈수록 메말라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가장 슬프고 무력해지는 순간은 내가 겪는 이 폭풍 같은 감정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좀 묻어내져 봐.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라는 가족의 차가운 말 한마디. 유난 떨지 마라라는 친구의 반응은 예민한 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있고 타인보다 수만 배 높은 강도의 에너지를 매 순간 소모하며 버티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성격 결함이나 이지 박약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그 좌절감 속에서 여러분은 수천 번을 베이고 찔리면서 결국 내 인생은 원래 이렇게 외롭고 우울한 건가라며 깊은 절망의 늪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나만 이 넓은 우주에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은 기분. 그 지독한 고독이야말로 여러분이 지금껏 견뎌온 가장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깊은 고독과 살을 애는 고통은 결코 여러분의 운명이 잘못되어서 주어진 저주가 아닙니다. 명검 중의 명검은 가장 뜨거운 화염 속에서 수만 번의 망치질을 견뎌야만 탄생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예민한 고통과 섬세한 슬픔은 사실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에 쓰일 아주 특별한 신의 무기로 단련되고 있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을 공부하고 수련해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깊은 통찰력과 섬세한 감각을 갖추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그 길고 어두운 밤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고 세상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감각하는 그 능력은 장차 여러분을 최고의 자리에 올릴 강력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어둠 끝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예민함이 어떻게 눈부신 황금으로 변하는지 그 대반전의 순간을 마주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관점을 180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21세기 현대 사회,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가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무던하게 사는 능력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단 1%의 오차를 찾아내는 섬세함과 하나에 꽂히면 끝까지 파고드는 광적인 집착이 부와 명예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을 밤마다 괴롭혔던 현침살의 뾰족한 기운은 현대 사회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외과 의사의 정밀한 메스가 되고 독자의 심장을 찌르는 천재 작가의 날카로운 펜촉이 되며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IT 개발자의 정밀한 코딩 능력이 됩니다. 남들이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멈출 때 여러분의 현침살은 그 틈을 파고들어 완벽함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바늘은 자신을 찌르는 용도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정밀하게 수술하는 최고의 도구로 설계된 것입니다. 귀문관살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은 명리학적으로 천재성과 광기가 종이 한 장 차이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기운입니다. 귀문관살은 현대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독보적인 영감과 직관의 통로입니다. 예술가, 디자이너, 마케터, 혹은 고도의 창의력이 필요한 모든 전문직 군에서 귀문관살은 신의 한 수를 찾아내는 고감도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하나에 꽂히면 주변의 시선조차 잊은 채 광적으로 몰입하는 그 집착이야말로 위대한 창조물을 탄생시키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세계적인 거장들, 천재적인 기업가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지독하게 예민하고 강박적인 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예민함을 고쳐야 할 병으로 여기지 않고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전문성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을 떠돌던 수만 가지 생각은 사실 보물지도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대 여성분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지요? 그녀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예민함이 저주가 아니라 장인 정신의 씨앗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현침살의 기운을 쏟아부을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머리카락보다 얇은 선을 다뤄야 하는 정밀 보석 디자인 분야였습니다. 남들은 30분만 집중해도 눈이 아파 포기할 세밀한 작업을 그녀는
귀문관살의 집착력을 발휘해 며칠 밤을 새워가며 즐겁게 해냈습니다. 그녀의 예민함은 더 이상 성격 결함이 아니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해외 유명 전시회에서도 러브콜을 받는 스타 디자이너가 되었고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창조적인 곳에 모두 쏟아붓고 나니 밤에는 누구보다 평온한 숙면을 취하게 된 것이지요. 예민한 분들이 인생 역전하여 성공하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예민함의 바늘을 더 이상 자신을 찌르는 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바늘을 세상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가치를 만드는 곳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안테나를 불안이라는 주파수가 아닌 전문성과 창의성이라는 주파수에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소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고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거슬리는 그 분야가 바로 여러분의 성공 노다지입니다. 남들이 귀찮아하는 디테일을 챙기고 남들이 대충 넘기는 부분을 끝까지 파헤쳐서 완벽하게 만드십시오. 돈과 명예는 여러분이 가진 그 날카로운 신검이 휘둘러지는 곳으로 반드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민함은 여러분의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할 여러분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남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정밀하게 설계된 최첨단 정밀 기계와 같습니다. 투박한 돌덩이는 아무데나 굴려도 부서지지 않지만 수억 원을 호가하는 정밀 시계는 아주 작은 먼지 하나에도 멈출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스스로를 향해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신의 무기를 가졌구나. 이 예리한 감각으로 세상에 어떤 경이로운 가치를 선물할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예민함이 나를 찌르는 칼날에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승화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그 어떤 평범한 삶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풍요로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래부터 완전하고 그 누구보다 귀하며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그 특별한 재능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